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 회사 팀장님이 겪은 반전 이야기야. 꼭 끝까지 듣고 좋아요 부탁할게. 나는 27살이고 평범한 회사의 월급쟁이야. 나한테는 지루한 회사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선배 한 명이 있었는데 23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애아빠인 29살 팀장님이었어. 그런데 이 선배가 더욱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났기 때문이야. 정말 생활의 활력소였던 선배였지. 그런데 어느 날 병가를 내더니 일주일 후에나 회사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사람이 아예 바뀌어 있더라고. 유머는커녕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했고 어두운 곳은 극도로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실 안에 혼자 남겨져 있는 거를 정말 두려워하는 듯 했어. 나는 사정을 모르니까 선배가 아파서 기가 허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 선배를 근처 고깃집으로 데려가서 술 한잔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한참 고기를 먹던 선배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나한테 묻는 거야. 터미야, 너 귀신이 있다고 믿냐? 네?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선배가 겪었던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원래 처음에 병가를 냈을 때 선배가 아팠던 게 아니었다고 해. 뭐 직장인들은 다들 알겠지만 금요일날 병가만 낼 수 있으면 금, 토, 일 제대로 놀 수가 있잖아. 그리고 마침 토요일이 결혼 기념일이었어서 괜찮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잡고 병가를 냈던 거지. 평소에 성실한 분이라서 부장님은 흔쾌히 허락해줬고 선배는 들뜬 마음으로 펜션을 향해 출발했대. 열심히 달려 도착한 펜션은 예상대로 분위기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날 저녁 선배는 준비했던 대로 멋지게 분위기를 잡고 형수님과 뜨거운 밤을 보내려고 했는데 현관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선배는 짜증이 잔뜩 나서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던 거지. 분위기를 깨기 싫었던 선배는 형수님께 집주인이 왔었다고 둘러대곤 다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선배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어. 결국 그날 저녁은 그냥 보냈고 다음 날 계획했던 대로 근처 폭포랑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화장실 칸을 누가 똑똑똑 두드리더래. 그렇게 선배는 급하게 일을 끝내고 나갔는데 또 아무도 없었던 거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기분이 좀 묘했지만 대충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형수님이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근처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온다고 하고 나가신 거야. 선배는 피곤도 풀 겸 샤워를 시작했는데 또 누가 똑똑똑 노크를 한 거지. 이때 선배 머릿속에 든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첫날 저녁 화장실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문을 두드리는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도 무서울 만큼 똑같은 박자였다고 하더라고. 겁이 난 선배는 문을 확 열었는데 또 아무도 없어서 문을 열어둔 채로 샤워를 했대. 근데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린 거야. 근데 문을 열어도 없고 닫기만 하면 똑똑똑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선배는 신경이 곤두서서 작정을 하고 현관 앞에서 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날 때 밖을 확인하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고 해. 그렇게 1분쯤 뒤에 다시 똑똑똑 소리가 들렸고 선배는 바로 문구멍을 통해 밖을 확인했는데 거기엔 형수님이 서 계셨던 거야. 안심한 선배는 문을 열어줬는데 뭔가가 좀 이상했대. 형수님은 기분이 안 좋은지 굳은 안색을 하고 들어와서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길래 선배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오빠 문 열어줘 고기 사왔어 라는 소리가 들렸고 설마 하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엔 형수님이 계셨던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부엌 싱크대 위에 찬장이 부서져 내렸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갔었다면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지. 마음이 불안해진 선배는 형수님께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평소 유머와 장난기가 많았던 선배의 말을 형수님은 믿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방 주인한테 연락해서 다른 방으로 옮겼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안심하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똑똑똑 소리가 들린 거야. 그제서야 형수님도 서서히 겁에 질리셨고 한참을 그칠 줄을 모르는 똑똑똑 소리에 선배는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문 앞에 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10여 분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없다면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집주인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집에서 나오라고 했다는 거야. 선배는 영문도 모른 채 지갑이랑 핸드폰, 차키만 챙기고는 형수님 손을 잡고 집을 빠져나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닫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선배는 뭔가를 봤다고 해. 그건 밖에서 나와서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손이었던 거지. 선배는 집주인을 붙잡고 어찌 된 일이냐고 따지니까 집주인이 말하길 아무리 와도 사람이 안 나타나서 저는 손님께서 잘못 들으셨나 보다 하고 나오려는데 등 뒤쪽에서 좀 서늘해지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손님 방으로 누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른 분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1년 전에 손님이 처음 묵었던 방에서 웬 아가씨 하나가 죽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놀러 왔다가 여자가 술 사러 나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모양이에요. 칼에 찔려서 겨우겨우 방 앞까지 와서 문을 막 두드렸는데도 안에 있던 친구들이 완전히 취해서 못 들었었대요. 그 말을 들은 선배는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고 나한테 말을 했던 그날까지도 그때의 공포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거였어.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선배의 얼굴이 너무나도 공포에 질린 얼굴이라 도저히 거짓말이라고는 믿기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내가 가장 놀라고 무서웠던 건 형수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어.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실화이고 선배 형수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신 건 회사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던 이야기야. 더군다나 선배가 말한 3시간 거리에 있다는 펜션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더라고. 그리고 태연하게 형수님한테 늦는다고 전화를 해야 한다면서 전화를 하는데 정말 놀랬던 건 분명히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나는 놀래서 선배가 화장실에 갔을 때 통화 목록을 살펴봤는데 내 앞에서 통화했던 1월 4일 오후 11시의 통화 기록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들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 일이 있는 후 다른 직원들에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나는 회사를 옮기게 됐어. 그 선배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옛날에 비슷한 제보 사연을 다룬 것 같았는데 아직도 과거에 머무는 팀장이란 분이 지금쯤은 현실을 받아들이셨을까? 그리고 통화 목록도 없는데 그 전화를 계속 받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나는 아내분이 아직 이승해서 남편분한테 현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준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 그리고 펜션에서도 남편을 지켜준 것 같고. 많이 안타까우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